일본에서도 한국을 깔보거나 해외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멈춰있거든. 아직까지도 30년 전인 자기 나라로 알아요. 그때는 잘 나가서. 그런데 지금 그럴까? 아니죠. 바뀌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오늘 방송 주제를 정하게 되냐면은 정말 이제 단순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볼 땐 이걸로 봤는데 유튜브 끌 때 이상한 거 보고 있죠. 연간 하다가 몇 개 클릭하다 보면은 본인의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딴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뭐 여러 가지 영상이 뜨는 거 일본 관련 영상이.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예전에 한 TV 방송인데 1980년대에 일본 도쿄에 있는 이제 우에노역 일본 사람들의 뭐 아침 출근부터 해가지고 당시에 뭐 어떤 식으로 여기 하루 종일 굴러간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요거는 방송거리로 괜찮다 라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물가는 3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인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죠. 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에?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건 일본 사람들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되냐면은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특히 뭐 30년 이상 정도 어찌 보면 이제 정체가 되는 이런 경제생활에 있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이게 젊은 층들은 더욱이 못 느끼죠. 근데 이거를 인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라고 아마 조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바라보는 예를 들어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 젊은 세대, 뭐 아니면 저보다 더 젊은 20대, 10대 그런 친구들이 보는 일본이란 나라는 아마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 갭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제 얘기할 때, 그 갭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나 때, 이렇게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느끼는 게 다를지, 아마 인식하기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양경제 기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내용입니다. 일본인은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 모르고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30년간 변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뭐 경제 상황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멈춰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자기 때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겠지만은 기본은 젊은 세대부터 해가지고 뭐 30대, 40대 이쯤 친구들은 잘 그걸 못 느낍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부터 지금은 바뀐 게 없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벗어나거나 뭘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지금 순응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양경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2020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현재 일본 상황을 좀 많이 디스하는 경제 내용이에요. 이것 또한. 왜냐면은 아베 정권 때 있었던 이제 뭐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게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진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세금이 늘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부담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재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어찌 보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 30년간에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식으로 있잖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본질을 모른다는 식으로 기사를 치면서 경제 전문가들, 칼럼니스트들이 투고를 할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의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물가 상황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대입이 될까? 야, 한국에서는 그때 가격이 그랬는데 일본은 저래?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좀 느끼는 그런 예를 제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거네요.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소 박하님하고도 자주 등장하는 서치 연구소죠. 여러분 이게 초임이거든요. 빨간색이 대졸자고 일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등전문학교 그 다음에 뭐 이제 단대 단기대학 2년제 있잖아요. 그 졸업생이 점표. 그 다음에 고졸자가 이 보라색입니다. 이거 봤을 때 85년도부터 해서 올라가요. 근데 90년대가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는 그래프가 상당히 이제 곡선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렇게 되다가 뭐 이제 2019년 돼서 이제 조금 싹 올랐다 했는데 대졸자들은 20만 엔 라인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다음에 고졸 그다음에 단기대학 졸업생들은 이제 15만 엔 20만 엔 사이 그다음에 고졸자들은 15만 엔부터 약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안 올랐죠.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그 10년대 중감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돈을 쓸 거 아니야. 안 음. 그래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래야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저축을 하던 뭐 아니면 뭐 생활비를 쓰던 월세를 내던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받는 돈이란 것 자체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소비를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가 가계부를 예를 들어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이 임금이란 것도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국토교통성에서 통계를 자주 내요. 자기가 관할하는 거. 국토교통성이 내는 통계라면 뭐겠어요? 한국으로 치면 교통부 같은 거잖아. 그렇죠. 택시, 버스, 뭐 기차 이런 거에 요금의 변화를 통계를 냅니다. 요금 변화. 그런 거 있구나. 왜냐면 우리가 뭐 의식주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비싸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를 했을까를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 30년간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국토교통성의 참고 데이터 자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5년 때까지의 이 교통 기간의 물가지수를 1980년을 100으로 두고 만들어놓은 좌표예요. 25년간 교통비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 25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요만큼 상승을 했어요. 가운데 검은색입니다. 1980년에 대비해가지고 2005년에 버스비가 뭐 1.78배가 돼서 엄청난 일이 아닌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거밖에 안 올랐어야. 그래? 일본 사람들 대부분 JR을 많이 타거든요. 이 JR 요금표를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사카에서 도쿄 사이에 있는 철도입니다. JR 도카이라 해서. 그쪽에 철도 요금의 변화예요. 1km에서 3km가 1986년도에 140엔이었어. 2019년도에 150엔이었어요. 10엔이나 늘어났잖아, 오상. 세상에 100원 늘어났잖아. 30년 만에 10엔이 늘어났네요. 제일 낮은 요금이. 그 다음에 4km에서 6km 기차를 타면은 20엔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7km, 10km를 타면은 또 이것도 20엔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어. 야, 철도 10km 타는데 우리가 또 200원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방송 초반에 얘기한 1980년대에 우에노 역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오늘 방송을 제가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일본의 옛날 다큐멘터리 볼 때잖아. 공중전화 줄 서 있어. 휴대폰은 없으니까 80년대. 공중전화 줄 서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여관에서 담배 펴. 기차 타기 전에 플랫폼 담배 피고 던져, 일본 사람들도. 그리고 껌 뱉어. 아줌마들이 껌을 이제 청소하는 거잖아. 그게 옛날에. 그런데 기차를 타는 요금표를 딱 보는데 지금이랑 거의 똑같네.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바뀌고 지금 일본도 자동이고 담배도 못 피고 그 있잖아. 다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하는데 그건 다 바뀌었는데 요금표는 별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다큐 볼 때 물건값 보면은 야, 저 때는 짜장면이 한 그릇에 얼마였는데 저 때는 버스 토큰이 하나 얼마였는데부터 해가지고 와, 그때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야, 느끼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대로거든. 그런 식으로도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회라는 게 상당히 재밌죠. 기차 요금만 이래? 그럼 다른 건 어떨까? 그렇죠. 이게 일본의 초밥이라는 게 일반 도시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먹밥, 삼각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물가 추이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 있구나. 이게 뭘로 냈냐면은 일본 그 뱅크 오브 재팬에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뱅크 오브 재팬에 통계 자료가 PDF로 나오거든요.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정말로 더럽게 보기 힘들게 나와요. 어머나.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일본에서도 야, 이걸 일본 사람 보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일본은행.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면은 2015년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이 주먹밥이 100엔이야. 그러면은 1995년에는 주먹밥이 105엔이에요. 더 비싸? 주먹밥이? 예.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다시 103엔 정도 되는 거예요. 오상, 그거는 맞아요. 가끔씩 저도 얘기하잖아요. 뭔가 어릴 때가 더 비싸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춤이 얘기하는 걸 방송 때. 감각이 맞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이상하지? 도시락을 사러 가는데 예전이 도시락이 더 비싸. 지금이 더 도시락이 싸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소비세가 도입되고 나서 3%, 5%, 8%, 10%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부는 세수를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생각을 해. 정부의 세금을 더 받는다니까 우리가 가격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더 싼 걸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격 안 올렸어요. 가격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소비세예요. 그럼 어떻게? 소비세 빼봐. 실제로 가격은 내려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왜?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팔 때 원자재 가격은 정해졌어. 뭘 깎아야 돼? 인건비 깎아야 되잖아. 인건비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 월급 올려줄 수 있어? 월급을 못 올려줘요. 정사원 있으면 안 돼. 야, 이거 뭐 도시락 싸는데 정사원 뭐 필요해? 야, 비정규직 받고 알바생으로 받고 평균 임금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더 못해요. 이게 돌아가요. 이게 지난 30년 일본 그 경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흔히 말해 이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세를 때려치우자라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어차피 소비가 억제가 되게 돼요. 일본 사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미 없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미 30년간 적응이 됐다. 소비세까지 없애봤자 사람들이 생활비를 뭐 아껴서 놔두는 돈 저축을 하겠지. 이걸 또 소비한다는 생각은 안 하겠지. 왜? 못 믿으니까. 언제 또 소비세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루틴이 된 거야. 사람들의 소비 습관 자체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우유 가격. 우유는 조금 올랐죠. 도시락은 가격이 내렸는데 우유는 2015년 10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3이잖아. 우유 가격은 옛날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1990년에 한 89엔 하던 우유가 우리한테 890원짜리 우유가 지금은 1030원 해요. 제가 오늘 그래프 찾다가 옳은 거 찾다가 우유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거 볼 때 교통비,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뭐 전체적인 물가, 뭐 오른 게 있어도 이거, 우유. 오히려 내려가는 도시락과 주먹밥의 물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거를 일본 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총무성 일본은행이. 근데 이거를, 그래, 알았어. 그럼 일본 기준 말고 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은 어떨까? 맞아. 뭐가 있습니까? 미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내는 빅맥 지수. 맥도날드 빅맥. 미국에서 사는 빅맥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미국 가격의 몇 프로로 빅맥을 하나 꿀꺽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내는 이 빅맥 지수. 사우스 코리아 마이너스 27.5. 싸다. 그러니까 미국보단 싸요. 빅맥이. 그런데 미국보다 싼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죠. 미국에서 사우스 코리아 사이에 재팬이 안 보이네요. 재팬이 여기 있어요. 재팬은 더 싸. 빅맥이 한국이 더 비싸요. 네, 맞아요. 제가 한국으로 갔을 때는 맥도날드 비싸네라고 좀 느꼈어요. 오상! 요새 누가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먹어요. 빅맥 지수도 옛날 말이야. 뭐 사람들이 빅맥을 먹어야지 빅맥 지수 갖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언제적 건데. 그런 당신을 위해서 미국의 조사 사이트 파인더가 조사하는 스타벅스 인덱스를 들고 왔습니다. 커피는 마시겠지. 요새는 빅맥 아니라 수복이야. 이제 스타벅스다. 스타벅스 라떼 톨 사이즈를 먹었을 때 얼마나 비쌀까? 이걸 전 세계 뭐 이제 달러 순으로 해서 랭킹 낸 거거든요. 예. 한산은 덴마크, 스위스랜드 비싸다. 비싼 거 알잖아. 쭉 내려다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3.88달러. 전 세계 32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재팬이 없네. 재팬은 어딨어? 36. 재팬 토끼오 3.79. 일본 스타벅스 가격이 전 세계 36등이에요. 톨 사이즈 라떼가. 대한민국이 32등이에요. 즉 뭐 한국이 빅맥이랑 스타벅스가 더 비싸요. 일본보다. 우와. 좀 신박하죠. 생각해봐.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 가격으로 사 먹어야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일본 얘기 막 우주한테 들었어. 근데 한국은 어느 정도였다라고 좀 기억이 가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짜잔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의 일상 소비생활 물가에 대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1980년에 서울의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90원. 오. 이게 90원이 쭉 가거든요. 80년대 중반까지 90원이 쭉 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은 1,050원이다. 그럼 몇 배 올라간 거야? 10배 올라갔네요. 대한민국 10배 오른 동안에 아까 여기 봐. 얘 얼마 올랐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지금도 일본이 비싼 건 맞아요. 교통비 비싸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비쌀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돼요. 짜장면 가격. 아까 1980년대는 짜장면이 348원이에요. 한 그릇에. 87년 642. 어딨냐? 642? 672. 맞네. 약 100엔이네. 와. 80년대 중후반 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100엔이네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이 일본으로 출장 갔어. 와 이게 워크맨이네.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우리 아이한테 하나 사가야지 할 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말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출장을 왔어요. 이건 뭐니? 라고 느낀 일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바라보던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은 미친 듯이 비싼 나라예요. 거기다가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되는 나라야. 왜? 우리나라 상대로 물가도 보면 다 비싸. 다 비싼데 저 사람들은 저걸 먹고 있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 반대로 한국으로 가서 느껴. 일본의 장년층들은. 한국 진짜 별거 없구나. 물가 싸네. 야, 이거 짜장면 한 그릇이 100엔이야?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100엔이면은 지하철도 처음 못 타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때랑 지금이랑 안 변하고 있어, 물가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요즘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 가. 어떻게 느낄까? 콜라가 한국보다 싸네요? 빅맥이 싸네요? 스타벅스가 싸네요? 일본 사람 월급 얼마 안 하네요? 야, 그런데 세금 세네요? 박하게 사네? 뭐야 이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일본 출장을 갔다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뭐라 합니까? 거짓말 치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와 진짜야? 못 믿죠. 왜? 믿을 수가 없죠.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30년간 변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나오잖아.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 시점이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둔해요. 왜? 그대로거든.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한국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을 깔보거나 해외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멈춰있거든. 아직까지도 30년 전인 자기 나라로 알아요. 그때는 잘 나갔어. 인정해. 정말 잘 나갔어. 그런데 지금 그럴까? 아니죠. 바뀌었어요. 물가도 바뀌고 평균 임금도 바뀌고 받는 돈이 바뀌었어. 이게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는 못 느끼는 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살이가 예를 들어 힘들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할까? 아니 뭐 월급도 비슷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금은 올라가고 일본이 나름 선진국이잖아. 그럼 선진국에서 일했으면 좀 먹고 살이 때깔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해외에 있는 단순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더. 이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 한국이 더 임금을 잘 주거든. 일본보다 페이가 세지고 있거든, 한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한국에서 아낄 거 아끼고 돈 벌고 가니까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야. 일본보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는 3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예. 거의 안 오르고 심지어 내린 것도 있는 나라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마다 아마 느끼시는 게 다를 건데, 예, 보면서, 와, 일본이 진짜 말로만 30년간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는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다. 정말 이 정도구나.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재밌죠? 요시. 여러분들이 뭐 일본 뭐 야구 댓글에 뭐 한국 뭐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의 사상이 왜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30년 동안 안 바뀌니까 걔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해외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있잖아. 뭐 따라잡히고 이런 걸 비교하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최고였거든, 일본은. 일본 이 정도로 많이 뒤쳐졌네? 변하지 않네? 인정을 하고 자기 분선해야지 변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세대 갈등이 좀 많이 나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득권층 있잖아요. 아까 말한 베이비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연금, 일본에서 돈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버블 시절 때 호황기를 누리고 그리고 지금은 연금을 빵빵하게 받고 있는 연령층. 그 다음에 일본에서 경제 위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리는 40대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세대들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일본 고령화 사회라서 일본 자민당부터 해서 일본 사람들 그거 세습 정치인들에게 누가 표를 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뽑는 우리 친구 이래가지고 투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는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 층들을 위한 정책을 펼까? 아니면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까? 자명한 일이죠.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젊은 층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고령층들은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니까 의료 복지부터 해. 거기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는 세대들이 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일본이 그래서 더욱더 일본의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심해요.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연금 받아가는데 우린 연금도 못 받네? 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심화된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정치도 그렇고 하는 안 변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한 게 있어서 오늘 이걸 해봤습니다. 예.